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연준이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지금 9월 달부터 규모를 거의 2배로 늘려가지고, 예? 늘려가지고 지금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475억 달러가요? 400, 국채를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 예? 근데, 주요 플레이어가 또 누구라 했었습니까요? 미국의 금융회사들, 그리고 해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다 던지고, 주요 플레이어들도 시장을 이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급등하고, 시중에 국채가 막 공급되는데, 그거를 사줄 수 있는 달러가 부족할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동시에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은,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주요 플레이들까지 시장을 이탈. 주요 플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국채를 던진다 이겁니다. 왜? 이거 국채 가격이 잠깐 떨어져. 갖고 있으면 손실을 볼 게 아닙니까? 던져.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국채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연준이지 뭐. 연준이라고. 자, 채권의 공포지수, 수요일과 이 주식의 공포지수로 빅스라는 걸 쓰죠. 볼라타일 인덱스 해가지고요. 근데 채권의 인덱스로 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과거 금융위기 때 수준에 지금 임박해 가고 있어요. 네? 임박해 가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국채는 가장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담보물로 사용하기에 좋다 그랬잖아요. 국채는요. 안전한 자산이고 현금화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이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금을 조달할 때 내가 그러니까 국채가 10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그럼 이거를 맡기고 내가 돈을 좀 이제 그러니까 조달받으려고 해. 그럼 100을 받을까요? 아니죠. 왜? 이게 국채가 만기가 만약에 1년 후에 그러니까 현금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100을 내가 회수를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하고 받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헤어컷. 우리말로 이제 할인이라고 하죠.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보유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제 재조정한 것이 소위 말해서 헤어컷이란 말인데요.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 국채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담보물이었다 이겁니다. 담보 자산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국채 가격이 하락했어. 급격하게 최근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특히 기축통화국가의 국채들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보 가치가 줄어든 거잖아요. 담보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이걸 가지고 100을 내가 맡기고 100을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내가 맡긴 담보 가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만큼 절반만큼을 메꿔야 되잖아요. 메꾸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국채를 빨리 현금을 장만해야 되는 거니까 국채를 팔 수밖에 없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럼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죠. 이게 소위 말해서 데스 스파이럴.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죽음의 소용돌이가 최근에 작동했던 하나의 배경이 여기 있는 거죠. 예? 국채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9월 달부터 굉장히 급등했던 이유가 이런 분위기가 작동했던 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요. 미 국채가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기간에 따라서 단기 국채는 한 0.1% 헤어컷이요. 할인율이요. 그러니까 1000을 맡기면은 999를
$1,000짜리 채권을 맡기면은, 예? 맡기고 999달러를 그러니까는 이 자금을 그러니까 이용할 자금을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1,000짜리 채권을 맡겼다면 0.1%라는 얘기는요. 예? 0.1에 0.1% 곱하기 $1,000 하게 되면은 1달러잖아. 1달러요. 3%라는 것은 $1,000 하게 되면은 30달러 떼고 970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970달러만큼을 $1,000 채권을 맡기고 970달러만큼을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에 헤어컷이었었어요. 0.1에서 3%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요. 최근에는 1년 미만짜리는 0.5%. 1년 미만짜리요. 그러니까 0.1보다는 그래도 한 5배 오른 거잖아요. 0.5%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 채권 10년, 2년이 넘는 거는 8%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0.1에서 3%였잖아요. 3%보다 8%가, 그러니까 $1,000 맡기면 그러니까 80달러를 제외하고, 그런 거니까 920달러만, 과거엔 970달러를 그러니까 내가 담보로 맡기고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920달러뿐이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장기 채권은요. 예? 즉, 담보 가치가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기 국채일수록요. 왜 그렇습니까요? 장기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장기 채권 금리가요. 예? 자, 이건 영국 영란은행이 정한 헤어컷 비율입니다. 영란은행도 0.5에서 15%까지 이렇게 놓고 있죠. 제로 쿠폰하고 쿠폰이라는 게 뭐냐면, 제로 쿠폰은 이자는 안 주고, 만기 때 그러니까 저걸 이제, 원금을 주는 거고, 쿠폰이라는 것은 이제 이자를 주는 저건데, 그냥 일반적인 쿠폰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0.5에서 8.5%까지니까는, 예? 이것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0.1에서 3%보다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즉, 헤어컷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담보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담보 가치가요. 이게 뭐 여러 그러니까 각종 증권에 따라서 헤어컷 비율들입니다. 이건 참고로 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요. 지금 상황이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급등했었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들이 어떤 공포가 확산된 거예요. 공포가.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는 영란은행이 손실을 보고 영국의 연기금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럼 미국이라고 안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상황 속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겠죠. 그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지금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는 어떤 희망사항입니다. 그 희망사항의 핵심 내용은 뭐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거다. 이 얘기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분위기에 좀 일조를 한 것이 뭐냐면 영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리시 수낙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이 총리는 굉장히 갑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국의 금융계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융 친화적인 정책을 쓸 거라 이거예요. 런던의 롬바르드라는 게 미국의 뉴욕의 월가처럼 런던에는 롬바르드 스트리트이 있죠. 이 금융가에 있는 곳이요. 미국의 월가가 때문에 런던의 롬바르드가 여기서 환호를 했죠. 그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고 영국의 국채인 길트의 그러니까 수익률도 그러니까는 좀 진정이 되고, 네? 그렇게 됐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가 그냥 빠르게 지금 그러니까는 침체 분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하락하고 제조업의 PMI가 그러니까는 50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노동시장 인식도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제공되는 것보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것들이 더 이게 강화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침체가 우려된다니까는 침체가 우려되면 결국 금리를 그러니까 연준이 인상하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갖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기업 환경도 안 좋아지고 있고 제조업 PMI도 떨어지고 있고 공장 주문도 떨어지고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11월 달은 지금 이제 다음 주란 말이에요. 다음 주 11월 1일 2일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번은 지난 9월 달에 인플레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0.75%로 올리지만은 이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았죠. 올해. 12월 달에는 이제 0.75는 이제 더 안 하고, 0.5, 최소한 0.5 정도까지 이렇게 낮출 것이다. 인상폭을.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쫙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성이 과거에 제가 이거 전망을 했던 겁니다. 1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금리 인상폭이 차이가 있을 거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옐런이 그러니까는 12일 날에 이런 인터뷰 했었죠. 미국은 시장이 그러니까 잘 작동되고 있다. 잘 작동되고 있다 이거예요. 단지 뭐냐면 금융 불안정의 어떤 신호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단지 뭐냐면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유동성에 좀 이제 약간 압박 이런 조짐은 있었지만은 금융시장의 기본적으로 불안정성은 그러니까 그런 징조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옐런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 날입니다. 옐런이 근데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 수장이잖아요.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 미국의 이 국채를 그러니까 이 거래를 맡고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 대형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죠. 얘네들한테 문의를 한 거 아닙니까? 뭐냐면은 니네들 유동성에 별 문제 없냐? 유동성에 별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니네 유동성에 별 문제가 없냐? 이런 거를 이제 문의를 했다는 게 시장에 전달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위기 때가 이런 거였잖아요. 영국의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영국 연기금들이 그러니까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이게 다시 그러니까 마진콜을 받으면서 자산 가치 하락하고 신용 위기로 막 발전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비싼 게 이제 튀어나왔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은 뭐냐면은 시장의 금융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어떤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게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10월 17일자 지난주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은 연준의 다음 위기는 미국의 채권, 미국 정부 채권이죠.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라는 것이 미국 국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부가 발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끌어오르고 있다. 브루잉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즉 국채가 다음 위기는 국채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스나 바론즈의 기사를 보게 되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월 18일 그 다음 날에 이런 거였습니다. 국채시장이 is storing up trouble.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자꾸만 축적하고 있다. 문제를 쌓고 있다 이거죠. 즉 국채시장에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이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신호가 지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18일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일 그 밑에 건 21일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 국채시장 트레저리 마켓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모두에게 이건 파괴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 Is drying up. It's going to get worse. 점점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1일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시장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최근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가끔 소개하는 엘 에리언.
LLN이 뭐라고 했냐면은, 연준은 뭐냐면, 이 트릴레마라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 이상은 최소한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뭐냐면은, 트릴레마예요. 그러니까,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연준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였습니까?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그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들다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요. 물가 안정하려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럼 경기 침체까지 빠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 안정도 그러니까는, 금융 안정도 유지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한 거예요.